마리아나는 새들의 소리에 눈을 뜨며 자신이 곧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떠나게 될 것을 상상하지 못합니다. 큰 도시로 떠날 때 그녀는 용기와 할머니로부터 전해 내려온 알 수 없는 유산만을 가지고 갑니다. 버려진 저택의 정원에서 그녀는 자연에 대한 열정뿐만 아니라 가족의 비밀에 대한 단서를 발견합니다. 그녀의 손길 아래 피어나는 모든 꽃은 가족의 미래를 새롭게 정의할 수 있는 과거를 드러냅니다. 해가 뜨자마자 민지는 눈을 떴습니다. 작은 방 창문으로 들려오는 새들의 지저김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정원의 꽃향기가 방 안을 가득 채우며 또 하루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22살의 젊은 여성은 미소를 지으며 일어났고 일상을 시작할 준비를 했습니다. 민지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복도를 지나 어머니 미경과 할아버지 상호와 함께 살고 있는 작은 집을 가로질렀습니다. 갓 내린 커피 향이 그녀를 부엌으로 이끌었고 그곳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 어머니를 발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마. 민지가 말하며 미경의 볼에 사랑스럽게 입을 맞췄습니다. 안녕, 우리 꽃님. 미경이 피곤한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벌써 정원에 계셔. 어젯밤에 잠을 잘 못 주무신 것 같아. 민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아버지의 건강이 최근 몇 달 동안 악화되고 있었고 그것이 어머니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숨을 쉬며 커피 한 잔을 들고 마당으로 향했습니다. 정원은 김 가족의 자랑이었습니다. 강원도의 소박한 시골 마을 한가운데 있는 작은 녹색 낙원이었고 다양한 색과 크기의 꽃들이 채소와 허브들과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상호 할아버지는 대부분의 시간을 이곳에서 보내며 각각의 식물을 소중한 보물처럼 돌보았습니다. 민지는 장미 화단 사이에서 쪼그리고 앉아있는 할아버지를 발견했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능숙하게 흙을 만지고 계셨습니다. 나이가 많으셨지만 식물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여전히 열정으로 가득 찬 눈빛을 보이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민지가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장미들은 어떠세요? 상호는 고개를 들어 미소 지었고 그의 늙은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아, 우리 강아지 언제나처럼 아름답구나. 여기 이 꽃봉오리를 봐라, 막 피어나려고 하는구나. 내일이면 또 하나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을 거야. 민지는 할아버지가 장미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필요한 관리에 대해 설명하는 것을 귀에 깊게 들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녀는 모든 말과 행동을 흡수했고 할아버지가 식물들의 조용한 언어를 이해하는 방식에 매료되었습니다. 함께 정원에서 일하는 동안 민지는 할아버지의 손이 떨리는 것과 자주 숨을 고르기 위해 멈춰야 하는 모습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최근 몇 주 동안 그녀의 가슴 속에서 자라난 걱정이 더욱 커졌습니다. 할아버지, 그녀가 망설이며 말을 꺼냈습니다. 좀 쉬시는 게 어떠세요? 오늘은 제가 식물들을 돌볼게요. 상호는 고집스럽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우리 꽃님아. 이 정원이 나를 살아있게 해주는 거야. 내가 이곳을 돌볼 수 있는 한 괜찮을 거야. 민지는 할아버지의 의지를 존중하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무언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가족의 재정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었고 할아버지의 의료비는 매달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정원에서 몇 시간 일한 후 민지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서 어머니를 발견했는데 고개를 숙이고 청구서 더미를 보고 있었고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그녀가 부드럽게 부르며 미경 옆에 앉았습니다.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미경은 피곤한 눈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니, 우리 딸? 생각해 봤는데요. 제가 서울에서 일자리를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가족 지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요. 미경의 얼굴에 자부심과 걱정이 뒤섞인 표정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민지야, 서울은 여기와는 너무 다르잖아. 넌 한 번도 시골을 벗어나 본 적이 없잖니. 정말 그럴 준비가 됐니? 민지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자신감을 전하려 노력했습니다. 쉽지 않을 거란 걸 알아요, 엄마. 하지만 이대로 계속 갈 순 없어요. 할아버지는 돌봄이 필요하시고 우리는 겨우 청구서를 내기도 힘든 상황이에요. 제가 할 수 있어요. 일자리를 찾아서 돈을 보내드릴게요. 미경은 잠시 침묵했고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말이 맞아, 우리 꽃님아. 네가 이렇게 빨리 자랐다니
가끔은 네가 더 이상 정원을 뛰어다니던 꼬마가 아니란 걸 잊곤 해. 이어지는 몇 주 동안 민지는 큰 변화를 준비했습니다. 취업 기회를 찾아보고 얼마 안 되는 저축을 모으고 그토록 사랑하던 정원의 모든 구석과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짐을 싸면서 민지는 서랍 깊숙이 숨겨져 있던 작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꽃 모양의 펜던트가 달린 섬세한 은목걸이가 있었습니다. 민지가 아주 어렸을 때 돌아가신 할머니의 유품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목걸이를 목에 걸며 민지는 마치 자신의 역사의 일부를 지니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단순히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는 젊은 여성의 모습뿐만 아니라 그녀 이전에 온 강인한 여성들의 유산도 보였습니다. 그날 밤 큰 변화를 앞둔 마지막 밤을 자신의 침대에 누워 보내며 민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생각은 미지의 것에 대한 불안과 가족을 위해 변화를 만들겠다는 결심 사이를 오갔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정원의 잎사귀 사이로 속삭이는 것 같았고 마치 성장과 적응에 대한 마지막 교훈을 주는 듯했습니다. 마침내 해가 떠올라 그녀의 출발 날을 알렸을 때 민지는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인 채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집과 사랑하는 정원을 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일부도 떠나보내는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새로운 땅에 심을 희망의 씨앗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수년간 그녀의 피난처이자 학교였던 정원을 마지막으로 바라보며 민지는 가방을 들고 서울에서 기다리고 있을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무거웠지만 그녀의 결심은 뒤에 남겨두고 가는 수백 년 된 나무들의 뿌리만큼이나 강했습니다. 민지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그녀는 앞으로 닥칠 놀라움과 도전 그리고 계시들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고향에서 멀어지는 걸음을 뗄 때마다 그녀는 단순히 대도시에서의 목적지에 가까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묻혀있던 비밀들과 그녀와 그녀의 가족의 삶의 방향을 영원히 바꿀 미래에도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버스의 울림소리가 계속되는 가운데 민지는 창밖으로 변화하는 풍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강원도의 푸른 언덕과 열린 들판이 점차 높은 빌딩과 번잡한 거리로 바뀌어갔습니다. 그녀는 목에 걸린 펜던트를 꽉 쥐었고 차가운 금속이 피부에 닿는 익숙한 감각에서 위안을 얻었습니다. 몇 시간의 여행 끝에 버스는 마침내 서울의 버스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민지는 가방을 들고 내렸고 분주한 군중 속에서 자신이 작고 길 잃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소음 정신없는 움직임, 그리고 매연이 가득한 공기는 시골의 평화에 익숙한 그녀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망설이는 걸음으로 그녀는 출구를 향해 갔고 미리 적어둔 지시사항을 따랐습니다. 어머니의 동생인 서연 이모가 그녀를 마중 나오기로 했습니다. 민지는 서연 이모를 직접 만난 적이 없었고 단지 최근 며칠 동안 도착에 대해 몇 차례 메시지를 주고받았을 뿐이었습니다. 불안한 기다림에 몇 분이 지난 후 민지는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돌아보니 중년의 여성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민지야, 무사히 잘 도착했구나. 서연이 조카를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세상에 정말 많이 컸네. 마지막으로 널 봤을 때는 갓난아기였는데. 민지는 포옹에 답하며 긴장이 조금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중 나와주셔서 감사해요, 이모. 제가 많이 폐를 끼치는 것 같아 죄송해요. 무슨 소리야, 우리 강아지. 네가 여기 있어주는 게 오히려 기쁘단다. 자, 차는 저기 주차되어 있어. 서연의 아파트로 가는 동안 민지는 경이로운 눈으로 주변 도시를 관찰했습니다. 마천루들은 하늘을 찌를 듯 높았고 넓은 대로는 차들로 가득 찼으며 대도시의 빠른 리듬은 차 안에서도 느껴졌습니다. 그래, 서연이 침묵을 깨고 물었습니다. 일자리를 어디서 찾아볼 생각이니? 민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실 이모 제 원예 경험을 살릴 수 있기를 바랐어요. 어쩌면 식물원에서 일하거나 아파트 단지의 정원을 돌보는 일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서연은 눈썹을 찌푸리며 조카를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강아지, 실망시키고 싶진 않지만 대도시에서 그런 종류의 일을 찾는 건 꽤 어려울 거야. 여기 사람들은 고사리 하나 돌볼 시간도 없는데 하물며 전체 정원을 돌볼 시간은 더더욱 없지. 민지의 마음이 조금 무거워졌지만 그녀는 쉽게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알겠어요, 이모.
하지만 저는 제가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 믿어요. 식물은 환경과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어요. 그걸 보여줄 기회만 있다면 좋겠어요. 서연은 미소 지으며 조카의 결심을 감탄하며 바라보았습니다. 글쎄, 누가 알겠어? 내 말이 맞을지도 모르지. 그동안 내일부터 내 이력서를 여기저기 돌려보는 건 어떨까? 이어지는 날들 동안 민지는 구직 활동에 전념했습니다. 일찍 일어나 붐비는 버스를 타고 긴 줄을 서서 이력서를 제출했습니다. 밤에는 온라인으로 기회를 찾아 수십 개의 회사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대도시의 현실이 점점 무게를 더해갔습니다. 거절의 답변이 쌓여갔고 민지는 낙담이 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절망적인 순간에 그녀는 서연 이모의 아파트에 있는 몇 안 되는 식물들을 바라보며 고향에서 매일 자연과 접했던 일상이 그리워졌습니다. 어느 오후 또 한 번의 실망스러운 면접을 마치고 민지는 기분 전환을 위해 산책을 나갔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고층 빌딩들 사이에 자리 잡은 작은 공원으로 이어졌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낡은 벤치에 앉아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지켜보았고 그들의 웃음소리가 드문드문 있는 나무들 사이로 울려 퍼졌습니다. 그때 그녀는 놀이터 근처에 방치된 화단을 발견했습니다. 남아있는 몇 안 되는 식물들은 시들어 있었고 잡초에 질식할 것 같았습니다. 민지는 망설임 없이 다가가 손으로 잡초를 뽑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일에 몰두한 나머지 그녀는 한 노부인이 다가오는 것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젊은이, 뭘 하고 있나요? 여자가 호기심 어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지는 얼굴을 붉히며 자신이 얼마나 이상해 보일지 깨달았습니다. 아, 죄송해요. 저는 그냥 참지 못했어요. 이 식물들은 관리가 필요해 보여서요. 노부인은 미소 지었고 그녀의 눈은 관심으로 반짝였습니다. 당신은 원에 대해 잘 아나요? 네, 그렇습니다. 민지가 대답했고 그녀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우리 가족의 정원을 돌보며 자랐어요. 제 열정이에요. 여자는 잠시 침묵했고 무언가를 고려하는 듯 했습니다. 알겠어요. 나는 저기 모퉁이에 있는 아파트 단지의 관리인이에요. 우리는 정원을 돌볼 사람이 필요해요. 관심 있나요? 민지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물론이죠.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저와 함께 가시죠. 이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해봐요. 노부인을 따라가면서 민지는 자신의 행운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마치 우주가 그녀의 편에 서서 그녀가 가장 필요로 할 때 희망의 씨앗을 심어준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파트 단지 관리회와의 간단한 면접 후에 민지는 정원사로 채용되었습니다. 급여는 많지 않았지만 시작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녀가 사랑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새로운 열정으로 가득 차 민지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이전에 방치되었던 아파트 단지의 정원들이 그녀의 손길 아래 생명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민지는 새로운 식물종을 도입하고 다채로운 배치를 만들어내고 버려진 화단들을 작은 도시 오아시스로 변모시켰습니다. 주민들은 곧 그 변화를 알아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작업을 칭찬하거나 정원 가꾸기 팁을 요청하기 위해 멈춰섰습니다. 민지는 자신의 지식과 열정을 나눌 수 있어 행복했고 도시의 콘크리트 한가운데서도 식물들이 어떻게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를 보며 뿌듯했습니다. 주가 지나고 민지는 편안한 일상을 확립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서연 이모와 함께 간단한 아침 식사를 하고 아파트 단지로 향했습니다. 한때 부드러웠던 그녀의 손은 이제 지속적인 작업으로 굳은 살이 박혔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각각의 굳은 살은 자부심의 표시였고 그녀의 헌신의 증거였습니다. 어느 날 장미 덤불을 가지치기 하던 중 민지는 우아한 한 여성에게 다가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미안해요, 방해해서. 그 여성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여기서 하고 있는 놀라운 작업을 보고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알고 계신가요? 제 친구가 도시 외곽에 있는 저택에 살고 있는데 그녀의 정원을 돌볼 사람을 찾고 있어요. 더 큰 규모의 일이 될 거고 보수도 더 좋을 거예요. 관심 있으세요? 민지는 망설였습니다. 그녀는 아파트 단지에서의 일자리에 감사했고 그녀에게 첫 기회를 준 사람들에 대해 충성심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더 나은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 그리고 그것이 가족에게 더 많은 돈을 보낼 수 있게 해준다는 점은 매력적이었습니다. 저는 최소한 당신의 친구를 만나보는 것에 대해 영광으로 생각할 것 같아요.
그녀는 마침내 대답했습니다. 그 여성은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좋아요. 그녀에게 당신의 연락처를 전달할게요. 그녀가 당신의 재능에 감명받을 거라고 확신해요. 그날 밤 서연 이모의 아파트에 있는 작은 방의 침대에 누워 민지는 인생이 얼마나 예상치 못한 길을 갈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그녀는 어떤 기회든 절실히 원했습니다. 지금은 그녀가 사랑하는 일을 하고 있고 더 나은 무언가가 지평선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목걸이에 펜던트를 잡고 민지는 가족을 생각했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음에도 정원을 돌보는 할아버지를 생각했고 청구서를 제때 내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대도시에서 내딛는 모든 발걸음이 단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 모두를 위한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숨을 쉬며 민지는 눈을 감았고 자신이 만들 수 있는 정원들과 자신의 일을 통해 영향을 줄 수 있는 삶들에 대해 꿈꾸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그녀는 운명이 그녀의 이야기를 그녀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녀의 인생을 영원히 바꿀 사람들의 이야기와 얽히게 하려 한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요란한 알람 소리가 민지를 꿈에서 깨웠습니다. 그녀는 기지개를 켰고 최근 며칠간의 강도 높은 작업으로 인해 몸이 아픈 것을 느꼈습니다. 시계를 한번 보고 그녀는 침대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오늘은 저택에서의 면접 날이었습니다. 준비를 하면서 민지는 불안과 흥분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더 큰 정원에서 더 많은 자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기회는 매력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첫 번째 기회를 준 아파트 단지를 떠나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다 잘 될 거야, 우리 강아지. 서연 이모가 그녀에게 커피 한 잔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기억해, 너에겐 특별한 재능이 있어. 그걸 빛나게 해. 이모를 빠르게 포옹한 후 민지는 집을 나섰습니다. 그녀는 붐비는 지하철을 타고 도시의 부유한 교외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도심에서 멀어질수록 빌딩들은 점점 더 큰 집들과 나무가 우거진 거리로 바뀌어갔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지정된 주소에 도착했습니다. 그녀 앞에는 웅장한 철제 대문이 서 있었습니다. 민지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인터폰을 눌러 자신을 알렸습니다. 대문이 전자음과 함께 열렸고 수백 년 된 나무들이 줄지어 선 긴 진입로가 나타났습니다. 민지는 천천히 걸어가며 그 장소의 규모에 경탄했습니다. 저택에 가까워질수록 그녀의 눈은 주변의 정원들을 살폈습니다. 한때 이 정원들이 화려했던 시절이 있었다는 것은 분명했지만 지금은 방치의 흔적이 뚜렷했습니다. 한때 무성했던 화단들은 잡초로 뒤덮여 있었고 관목들은 무질서하게 자라 있었으며 장식용 분수들은 말라 더러워져 있었습니다. 우아한 중년 여성이 저택 입구에서 민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환영합니다. 민지 씨군요. 저는 이경희 가정부예요. 저를 따라오세요. 민지는 이경희를 따라 호화로운 저택 내부로 들어갔고 그 많은 사치 속에서 자신이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화려하게 장식된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강 회장님께서 곧 오실 거예요. 이경희가 의자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몇 분 후 문이 열리고 50대 중반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그의 자세에서 권위가 느껴졌습니다. 민지 씨로군요. 그가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저는 강태우입니다. 당신의 일에 대해 좋은 평가를 들었습니다. 면접은 형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강태우는 민지의 경험과 지식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대화는 더 열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갔고 두 사람은 정원 가꾸기 기술에 대해 논의하고 좋아하는 식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인정해야겠군요, 민지 씨. 강태우가 말했습니다. 그의 표정이 부드러워지며 미소가 번졌습니다. 당신의 열정이 정말 인상적입니다. 정원을 둘러보시겠습니까? 민지는 기쁘게 고개를 끄덕이며 강태우를 따라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들이 걸어가는 동안 그녀는 강태우의 어깨가 야외에서 편안해지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마치 정원이 현재의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 정원들은 한때 이 저택의 자랑이었죠. 강태우가 우울한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방치되어 왔다고 할 수 있겠네요. 민지는 주에 깊게 듣고 있었고 그녀의 눈은 주변을 살펴보며 이미 가능한 변화들을 상상하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님,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말씀드리자면
이 정원들에는 놀라운 잠재력이 있습니다. 정성과 헌신을 들인다면 우리는 이곳에 다시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강태우는 멈춰 서서 민지를 깊이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동안 그녀는 자신이 너무 대담했나 걱정했지만 곧 진심 어린 미소가 그의 얼굴을 밝혔습니다. 바로 그런 열정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민지 씨. 일자리는 당신 것입니다. 원한다면 말이죠. 민지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저는 영광입니다, 강 회장님. 언제부터 시작할 수 있을까요? 내일부터 어떠신가요? 그가 대답했고 그의 목소리는 이제 더 가벼워졌습니다. 우리에겐 할 일이 많습니다. 이어지는 날들 동안 민지는 새로운 도전에 온 마음을 다해 뛰어들었습니다. 그녀는 해가 뜰 때 일어나 저택의 정원을 되살리기 위한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녀의 첫 번째 단계는 기존 식물들의 완전한 목록을 작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식물 종을 확인하고 상태를 평가하고 필요한 조치를 계획했습니다. 작은 보조팀의 도움을 받아 그녀는 화단을 청소하고 관목을 다듬고 새로운 식물을 심기 위해 토양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강태우는 직원들에게 거의 보이지 않았지만 민지가 일할 때면 항상 근처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멀리서 지켜보며 때때로 질문을 하거나 제안을 했습니다. 민지는 그가 보통은 무뚝뚝한 태도를 보이지만 정원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그의 눈이 빛나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어느 오후 민지가 집 근처의 화단에서 일하고 있을 때 그녀는 안에서 들리는 격앙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호기심에 그녀는 열린 창문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이렇게 계속할 순 없어요, 태우 오빠. 여성의 목소리가 분명히 좌절감을 담아 말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해요. 20년이나 지났잖아요.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야, 혜진아. 강태우의 목소리가 지친 듯 대답했습니다. 넌 이해 못할 거야. 민지는 재빨리 물러났습니다. 사적인 대화를 엿들은 것 같아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들은 말들은 그녀의 마음속에 계속 울려 퍼졌고 그녀의 고용주의 신비로운 과거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날들이 지나 주가 되고 정원은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버려졌던 화단들은 이제 다채로운 꽃들로 가득 찼고 구불구불한 길들이 복원되었으며 중앙 분수가 다시 작동하기 시작해 공기를 흐르는 물소리로 채웠습니다. 어느 날 아침 민지가 출근했을 때 강태우가 온실 근처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지 씨, 그가 평소보다 더 따뜻한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당신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는 그녀를 정원에 아직 완전히 탐험하지 못한 구역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은 오래된 나무들이 빽빽한 덮개를 형성하고 있는 작은 숲이었습니다. 이곳은 그녀가 가장 좋아하던 장소였죠. 강태우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민지에게라기보다는 자신에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요? 민지가 물었습니다. 호기심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강태우는 마치 몽상에서 깨어난 듯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긴 이야기예요. 아마 다음에 하죠. 제가 보여주고 싶은 건 저기 있습니다. 그들은 숲 한가운데 있는 작은 공터로 다가갔습니다. 중앙에는 원형 화단이 있었는데 분명 수년간 관리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잡초 사이에서도 민지는 녹색 새싹들이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난초네요. 그녀가 경이로움에 차서 속삭였습니다. 그것도 희귀종이에요. 강태우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눈에는 향수에 젖은 빛이 어렸습니다. 그녀의 열정이었죠. 난 이 꽃들이 오래전에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생명이 남아있는 것 같군요. 민지는 무릎을 꿇고 주의 깊게 식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적절한 관리만 해준다면 강 회장님, 우리는 이 꽃들을 되살릴 수 있어요. 섬세한 과정이 되겠지만 그녀는 어깨에 닿는 강태우의 손길에 말을 멈췄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그의 얼굴에 예상치 못한 날것의 감정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민지 씨. 그가 목이 메인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꽃들에게 다시 생명을 불어넣어 주세요. 그 순간 그들 사이에 무언가가 변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단순한 고용주와 직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공통의 목적으로 연결된 두 사람이 되었고 재생과 부활의 중요성에 대한 묵묵한 이해를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저택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지는 목에 걸린 목걸이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잠시 동안 그녀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그녀가 정확히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것 같았고 그녀 인생의 모든 길이 이 순간, 이 정원 오랫동안 잊혀진 장소에
아름다움과 생명을 되돌리는 이 사명으로 그녀를 이끈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강태우의 도전을 받아들임으로써 훨씬 더 큰 이야기의 씨앗을 심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랫동안 묻혀있던 비밀들을 파헤치고 많은 사람들의 삶의 방향을 영원히 바꿀 이야기였습니다. 그녀 자신의 삶을 포함해서 말입니다. 주가 지나 달이 되면서 가을이 저택의 정원을 금빛과 붉은빛으로 물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지는 고향에서의 가을을 떠올리며 감탄과 향수가 뒤섞인 마음으로 계절의 변화를 지켜보았습니다. 그 서늘한 아침, 그녀는 희귀한 난초들이 생존을 위해 싸우고 있는 작은 숲으로 향했습니다. 지칠 줄 모르는 헌신으로 민지는 매일 그들을 돌보았습니다. 잡초를 제거하고 토양을 조정하고 빛에 대한 노출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했습니다. 원형 화단에 다가가자 민지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푸른 잎사귀 사이에 작은 꽃봉고리가 맺혀 있었습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이 난초들이 개화의 조짐을 보인 것입니다. 강 회장님, 그녀는 근처를 걷고 있는 소유주를 보고 흥분해서 소리쳤습니다. 와서 이것 좀 보세요. 강태우는 빠르게 다가왔고 꽃봉고리를 보자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잠시 동안 그는 먼 기억에 잠긴 듯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놀랍군요. 그가 마침내 감정에 복받친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민지 양, 당신이 해냈어요. 이 꽃들을 되살려냈어요. 민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의 작업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면서도 이 꽃들이 강태우에게 가진 깊은 의미에 대해 궁금해했습니다. 강 회장님,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 난초들이 회장님께 왜 그렇게 특별한지 여쭈어봐도 될까요? 강태우는 한숨을 쉬며 여전히 작은 꽃봉오리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이 꽃들은 내게 누군가를 상기시켜주지. 오래전에 내가 매우 사랑했던 사람을. 민지가 더 물어보려는 찰나 가까이에서 들리는 발소리가 그 순간을 방해했습니다. 걱정스러운 표정을 한 이경희 가정부였습니다. 강 회장님, 죄송하지만 사무실에 긴급한 전화가 와 있습니다. 강태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난초들을 마지막으로 한번 바라본 뒤 물러섰습니다. 계속 잘 해주세요, 민지 양. 그가 평소의 공식적인 어조로 돌아와 말했습니다. 민지가 계속해서 식물들을 돌보는 동안 그녀는 강태우의 감정적인 반응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정원에는 말해지지 않은 많은 역사가 있었고 수백 년 된 나무들의 뿌리 사이에 묻혀있는 많은 비밀들이 있었습니다. 그날 늦게 본관 근처에서 일하던 중 민지는 다시 한번 강태우의 사무실에서 들려오는 고조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녀가 알아채지 못한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형, 과거에 갇혀 살 수는 없어요. 그 목소리가 좌절감을 담아 말했습니다. 회사는 형이 완전히 집중하기를 필요로 해요. 이 정원들, 이 추억들 형에게 좋지 않아요. 넌 이해 못할 거야, 동현아. 강태우의 지친 목소리가 대답했습니다. 이곳, 이 추억들, 그녀에 대해 내게 남은 전부라고. 민지는 다시 한번 자신이 사적인 대화를 엿들었다는 죄책감을 느끼며 빠르게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들은 말들은 그녀의 마음속에 계속 울려 퍼졌고 고용주의 신비로운 과거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이어지는 날들 동안 강태우의 행동에 눈에 띄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는 더 멀게 느껴졌고 걱정스러워 보였으며 정원 방문도 덜 빈번해졌습니다. 민지는 뭔가 잘못되었다고 느꼈지만 어떻게 그 문제를 제기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느 오후 저택 근처에서 장미를 가지치기 하던 중 민지는 2층의 한 창문에서 움직임을 포착했습니다. 그녀가 이곳에서 일하기 시작한 이래로 항상 닫혀 있었던 창문이었습니다. 잠깐 동안 그녀는 강태우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는 우울한 표정으로 정원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민지는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휴식 시간에 그녀는 테라스 청소를 감독하고 있는 이경희 가정부에게 다가갔습니다. 이 과장님, 민지가 자연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2층에 있는 그 방, 항상 닫혀있는 창문이 있는 방 말이에요. 그 방은 뭐에 쓰이나요? 이경희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그 방은 윤서연 씨의 방이었어요. 수년간 강 회장님 외에는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죠. 윤서연이요? 민지가 물었습니다. 중요한 무언가를 발견하려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경희는 망설였고 마치 누군가 엿듣는 것을 두려워하는 듯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녀는 오래전 강 회장님의 약혼녀였어요.
정말 아름다운 여성이었죠. 당신만큼이나 정원을 사랑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글쎄요, 갑자기 떠나버렸어요. 강 회장님은 그 후로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셨죠. 민지는 이 정보를 받아들이며 강태우에 대한 연민의 물결을 느꼈습니다. 갑자기 많은 것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난초의 중요성, 그가 정원을 바라볼 때 때때로 그를 감싸는 우울함. 그날 밤 퇴근 준비를 하던 민지는 저택 현관에서 강태우와 마주쳤습니다. 민지 양, 그가 불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피곤해 보였습니다. 잠시 정원으로 나를 따라와 주시겠어요? 그들은 조용히 난초 화단으로 걸어갔습니다. 며칠 전에 본 꽃봉고리가 이제 완전히 피어나 놀라운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알아요. 강태우가 조용하고 사색적인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서연이가 떠났을 때 나는 이 세상에서 다시는 아름다움을 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한때 우리의 공통된 열정이었던 이 정원들이 내가 잃은 모든 것에 대한 고통스러운 기억이 되어버렸죠. 민지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강태우의 말의 무게를 느끼며 하지만 당신이 왔어요. 그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녀를 바라보며 당신의 열정, 당신의 헌신, 당신은 이곳에 다시 생명을 불어넣었어요. 그리고 단지 정원뿐만이 아니에요. 민지 양. 어떻게든 당신은 내가 결코 치유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상처를 치유하기 시작했어요. 민지는 눈물이 고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강태우가 보여주는 취약함에 감동받아. 강 회장님,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이 정원들에는 정말 많은 잠재력이 있어요. 잠자고 있는 아름다움이 가득해요. 회장님도 마찬가지예요. 아마도 이제는 옛 꽃들을 잊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꽃들이 피어나도록 허용할 때일지도 모르겠어요. 강태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입술에 작은 미소가 형성되었습니다. 당신은 나이에 비해 현명하군요, 민지 양. 그것을 상기시켜줘서 고마워요. 그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동안 민지는 무언가가 변했다고 느꼈습니다. 그들 사이에 더 깊은 연결이 형성되었습니다. 상호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연결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 대화가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저택의 정원에 묻혀있는 비밀들은 그녀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깊고 더 놀라운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보살핌 아래 꽃들이 계속 피어나는 동안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진실들도 표면으로 올라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삶의 방향을 바꿀 준비를 하며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민지는 항상 지니고 다니던 목걸이의 펜던트를 만졌습니다. 그녀는 과거와 미래 사이의 이상한 연결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이 가족의 이야기에서 자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겨울이 서울에 찾아왔고 가늘고 끈질긴 비가 저택의 정원을 적셨습니다. 민지는 강태우가 그녀를 위해 마련해준 작은 사무실 창문을 통해 떨어지는 빗방울을 바라보며 다가올 계절에 대한 걱정과 계획 사이를 오갔습니다. 문을 부드럽게 두드리는 소리에 그녀는 생각에서 깨어났습니다. 이경이 가정부였고 그녀의 얼굴에는 수수께끼 같은 표정이 있었습니다. 민지 씨, 강 회장님께서 사무실로 와달라고 하세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호기심에 찬 민지는 이경희를 따라 저택의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강태우의 사무실에 들어서자 그녀는 즉시 긴장된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강태우는 책상 뒤에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그의 옆에는 민지가 몇 주 전에 강태우와 다투는 것을 들었던 강동현이 서 있었습니다. 아, 민지 씨 들어오세요. 강태우가 피곤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쪽은 강동현 씨, 제 동생이자 회사의 동업자입니다. 강동현은 간단히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평가하는 듯한 눈빛에 민지는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민지 씨, 강태우가 계속했습니다. 당신을 여기 부른 이유는 우리가 논의해야 할 미묘한 상황이 있어서입니다. 민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뭔가 잘못한 걸까요? 강태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회사가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동현 씨는 우리가 정원 유지비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완전히 없애야 해요. 강동현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형, 우리는 이 비용이 많이 드는 취미를 유지할 여유가 없어요. 민지는 마치 발 밑에 땅이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노력,
정원을 위한 모든 계획들. 하지만 강 회장님,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정원들이 이제 막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지금 멈춘다면 바로 그 점이에요. 강동현이 말을 잘랐습니다. 우리는 이 감상적인 프로젝트에 이미 너무 많은 돈을 썼어요. 이제는 현실적이어야 할 때예요, 형. 강태우는 갈등하는 표정으로 민지와 강동현 사이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중간 지점을 찾을 수 있을 거야. 그가 망설이며 제안했습니다. 프로젝트의 규모를 줄이고 필수적인 부분만 유지하는 거지. 민지는 갑자기 결심이 서는 것을 느꼈습니다. 강 회장님, 강 이사님, 그녀가 이제 확고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재정적 우려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정원들의 진정한 잠재력을 놓치고 있다고 생각해요. 두 남자 모두 그녀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갑작스러운 단호함에 놀란 듯했습니다. 그 잠재력이라는 게 뭐죠, 민지 씨? 강동현이 회의적인 어조로 물었습니다. 민지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빠르게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이 정원들은 단순한 비용이 많이 드는 취미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유산이에요. 살아있는 예술작품이죠. 적절한 계획만 있다면 우리는 이것을 수입원으로 전환할 수 있어요. 강태우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고 관심을 보였습니다. 계속 말해보세요, 민지 씨. 우리는 정원을 가이드 투어에 개방할 수 있고 결혼식이나 사진 촬영 같은 특별 이벤트를 조직할 수 있어요. 심지어 작은 식물원을 만들어 여기서 기르는 희귀 식물의 묘목을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강동현은 여전히 회의적으로 보였지만 강태우는 분명히 흥미를 느꼈습니다. 흥미로운 아이디어네요, 민지 씨. 하지만 이런 걸 실행하려면 시간이 걸리고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할 거예요. 3개월만 주세요, 민지가 말했고 자신의 대담함에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3개월 안에 정원을 단순히 자급자족할 수 있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수익성 있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겠습니다. 긴장된 침묵이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강동현은 반박하려는 듯 보였지만 강태우가 손을 들어 그를 멈추게 했습니다. 좋아요, 민지 씨. 강태우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3개월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말까지 상세한 계획을 제출해 주세요. 민지는 머리가 어지러운 채로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그녀는 소중한 시간을 얻었지만 이제 엄청난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이어지는 날들 동안 그녀는 쉴 새 없이 일했고 저택의 정원을 변모시키기 위한 야심찬 계획을 개발했습니다. 일주일 후 민지는 강태우와 강동현에게 그녀의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그녀는 사계절 정원을 만들자고 제안했는데 이는 연중 변화하는 주제별 구역을 포함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교육 프로그램을 위해 학교 및 대학과의 파트너십을 제안했습니다. 봄에는 꽃축제, 겨울에는 크리스마스 마켓과 같은 계절별 이벤트도 계획했습니다. 그녀의 놀라움과 안도감 속에서 계획은 승인되었습니다. 비록 빠듯한 예산이었지만요. 이어지는 몇 달 동안 민지는 그녀의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그녀는 밤낮으로 일했고 도전과 좌절을 겪었지만 항상 그녀의 비전에 집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새로운 관계 시스템 설치를 감독하던 중 민지는 멀리서 그녀를 지켜보고 있는 강태우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생각에 잠긴 듯했고 거의 우울해 보였습니다. 무슨 문제라도 있으신가요, 강 회장님? 그녀가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강태우는 약간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요, 민지 씨. 단지 당신이 그녀를 많이 떠올리게 해요. 서연을 말이에요. 당신의 열정, 당신의 결단력. 민지는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강태우가 서연에 대해 말하는 것은 드문 일이었습니다. 그녀가 많이 그리우시겠어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강태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일 그래요. 알아요. 정원을 대중에게 개방하자는 것도 그녀의 아이디어였어요. 그녀는 항상 이런 아름다움은 공유되어야 한다고 말했죠. 민지는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이 여성과 이상한 연결감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고 있는 일로 그녀의 기억을 기리고 있기를 바랍니다. 강태우는 오랫동안 그녀를 바라보았고 그의 눈에는 정의할 수 없는 감정이 어렸습니다. 그래요, 민지 씨. 그렇게 하고 있다고 믿어요. 그들이 함께 정원을 걸으며 민지는 갑자기 목에 걸린 목걸이가 무거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과거와 현재가 그녀가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얽혀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서연 이모와 함께 사는 작은 아파트로 돌아왔을 때 민지는 우편함에서 예상치 못한 소포를 발견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일기장이 있었고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민지에게 할머니의 물건들 사이에서 이것을 발견했어. 네가 가지고 싶어 할 것 같아. 사랑을 담아 엄마가. 호기심에 차서 민지는 일기장을 열었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섬세한 필체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윤서연의 일기, 1990년, 민지의 심장이 거의 멈출 것 같았습니다. 윤서연, 그녀 가족의 성과 같았습니다. 강태우가 사랑했던 여성과 같은 이름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녀는 읽기 시작했고 그녀의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미스터리를 풀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녀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말입니다. 윤서연의 일기장이 민지의 작은 아파트 테이블 위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른 채 그녀는 노란빛 바랜 페이지들에 빠져들었고 매 단어를 경의와 불신이 뒤섞인 감정으로 흡수했습니다. 윤서연, 그녀의 할머니. 강태우가 수년 전에 사랑하고 잃었던 여인. 일기의 내용은 젊고 열정적인 사랑의 생생한 모습을 그려냈습니다. 서연은 시골 출신의 식물학도로 서울에서의 인턴십 동안 강태우를 만났습니다. 정원에 대한 사랑이 그들을 하나로 묶었고 곧 그들은 함께 미래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특별한 기록이 민지의 숨을 멎게 했습니다. 1990년 8월 20일, 오늘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내 마음은 기쁨과 두려움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다. 어떻게 태우에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할까? 그는 우리 둘을 위한 많은 계획과 꿈이 있는데 아기는 모든 것을 바꿔놓을 거야. 민지는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 서연은 그녀의 어머니를 임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기록들은 서연의 고뇌, 강태우에게 말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에 대한 그녀의 망설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많은 사람들의 삶의 방향을 바꾸게 될 결정이 나왔습니다. 1990년 9월 15일, 아버지 말씀이 맞아. 아기를 데리고 대도시에서 사는 것은 너무 힘들 거야. 태우는 앞으로 자신의 경력을 쌓아야 해. 나는 그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이게 최선이야. 집으로 돌아가야겠어. 모두를 위해서. 민지는 일기장을 덮었고 그녀의 마음은 이 폭로의 의미로 가득 찼습니다. 서연은 죽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떠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두 가족을 연결하는 비밀을 가지고 갔던 것입니다.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그녀를 현실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민지는 시계를 보고 이미 새벽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몇 시간 후면 그녀는 새로 단장한 정원에서의 첫 번째 행사 준비를 감독하기 위해 저택에 있어야 했습니다. 무거운 마음과 질문으로 가득 찬 머리를 안고 민지는 하루를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저택에 도착하자 그녀는 분주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직원들은 행사의 마지막 세부 사항을 마무리하기 위해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민지 씨, 강태우의 목소리가 그녀를 불렀습니다. 그는 다가왔고 몇 달 만에 처음으로 활기찬 모습이었습니다. 첫 손님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와서 제 옆에서 그들을 맞이해 주세요. 그들이 함께 이제는 생기 넘치고 활기찬 정원을 걸어가는 동안 민지는 자신이 간직한 비밀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강태우가 그녀에게 미소 짓거나 그녀의 일을 칭찬할 때마다 그것은 마치 칼이 그녀의 마음을 비트는 것 같았습니다. 행사는 대성공이었습니다. 방문객들은 정원의 아름다움에 감탄했고 전통적인 요소와 혁신적인 요소가 조화롭게 섞여 있는 것을 칭찬했습니다. 민지는 자부심과 우울함이 뒤섞인 채로 모든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각각의 꽃, 각각의 배치가 그녀의 손길뿐만 아니라 그녀의 할머니의 유산도 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루가 끝나갈 무렵 지치지만 만족한 민지는 난초 화단 근처에서 조용한 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만개한 꽃들은 황혼의 빛 아래에서 빛나는 듯했습니다. 당신은 놀라운 일을 해냈어요, 민지 씨. 강태우의 목소리가 그녀 뒤에서 들렸습니다. 이 정원들, 당신은 내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그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었어요. 민지는 그를 마주보기 위해 돌아섰고 그녀의 가방 속 일기장의 무게가 납덩이처럼 느껴졌습니다. 강 회장님,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요. 강태우의 표정이 바뀌었고 민지의 어조의 심각성을 알아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민지 씨? 뭔가 잘못된 건가요? 그녀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용기를 모았습니다. 서연 씨에 관한 거예요. 강태우의 얼굴이 눈에 띄게 창백해졌습니다. 서연이? 무슨 얘기를 들은 거죠? 떨리는 손으로 민지는 가방에서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이 일기장은 그녀의 것이에요. 윤서연 씨. 아예 할머니의 것이에요. 강태우는 마치 물리적인 타격을 받은 것처럼 비틀거렸습니다. 당신의 할머니? 하지만 그건 불가능해요. 서연은, 그녀는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강 회장님. 민지가 부드럽게 말했고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그녀는 임신 중이었어요. 이어진 침묵은 귀가 멍할 정도였습니다. 강태우는 민지의 손에 있는 일기장을 멍하니 바라보았고 그의 얼굴은 충격과 불신의 가면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세월, 그가 마침내 속삭였고 그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이 모든 세월 동안 나는 생각했는데, 그리고 당신은 당신의 손녀예요. 민지가 말을 마쳤고 세상이 그녀 주위를 빙빙 도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마치 우주 자체가 이 폭로의 중대성을 강조하려는 듯이 하늘에서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지와 강태우는 움직이지 않은 채 서 있었고 빗물이 그들 위로 쏟아지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마치 수십 년간의 비밀과 오해를 씻어내려는 듯했습니다. 마침내 강태우는 떨리는 손을 뻗어 일기장을 잡았습니다. 나는 이것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가 말했고 그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거의 묻힐 뻔했습니다. 민지는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태우가 비틀거리며 저택을 향해 걸어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그녀는 이 폭로가 어떻게 모든 것을 바꿀지 궁금해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너무나 분명하고 유망해 보였던 미래가 이제는 불확실성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기 그녀의 가족 세대를 하나로 묶어온 꽃들 사이에서 민지는 이상한 평화의 감각을 느꼈습니다. 결과가 어떻든 간에 그녀는 진실이 아무리 고통스러울지라도 치유의 첫 단계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빗물은 계속해서 떨어졌고 정원을 씻어내리며 그와 함께 수년간 묻혀있던 비밀들도 씻어내렸습니다. 새로운 이야기가 쓰여질 준비가 되어 있었고 민지는 그녀의 할머니의 난초들 사이에 홀로 서서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폭로 이후 며칠 동안 저택의 분위기는 긴장되고 조용했습니다. 강태우는 자신의 사무실에 집거했고 간간히 정원을 혼자 산책하는 것 외에는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지는 계속해서 일을 했지만 식물들을 돌보며 느끼던 기쁨은 이제 불안과 불확실성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정원 행사 일주일 후 민지는 저택 내 그녀의 작은 사무실 책상 위에서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안에는 손으로 쓴 메모가 있었습니다. 민지에게 오늘 오후 제 사무실로 와주세요. 우리는 논의할 것이 많습니다. 강태우 드림. 심장이 빠르게 뛰는 가운데 민지는 그날 오후 조심스럽게 강태우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피곤하지만 단호했고 그녀를 안으로 초대했습니다. 강태우는 책상 뒤에 앉아 있었고 서연의 일기장이 그의 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는 일주일 사이에 몇 년은 더 나이 들어 보였지만 그의 눈에는 결단의 빛이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민지 씨. 그가 자신의 앞에 있는 의자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먼저 지난 며칠 동안의 제 행동에 대해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가져온 소식은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고 목에 무언가가 걸린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해합니다, 회장님. 저에게도 충격이었어요. 강태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는 이 며칠 동안 서연의 일기를 다시 읽으며 우리의 추억을 되살리고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왜 그녀가 나에게 말하지 않았는지, 왜 떠나기로 결심했는지. 그녀는 회장님께 짐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민지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일기에는 회장님의 계획들, 경력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강태우는 고개를 저었고 그의 입술에는 슬픈 미소가 어렸습니다. 서연은 항상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했죠. 하지만 그녀는 깨닫지 못했어요. 나에게는 그녀 없는 어떤 성공도 의미가 없다는 것을. 잠시 동안 침묵이 흘렀고
수십 년의 후회와 만약이라는 단어의 무게가 그들 사이에 맴돌았습니다. 민지 씨, 강태우가 마침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연결을 발견했든 간에 당신이 내 삶에 있다는 것에 대해 깊이 감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당신은 이 집에, 이 정원들에, 그리고 내 마음에 다시 빛을 가져왔어요. 민지는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강 회장님, 저는 부탁이에요. 그가 부드럽게 그녀를 가로막았습니다. 할아버지라고 불러주세요. 물론 당신이 원한다면 말이에요. 민지의 입에서 흐느낌이 새어나왔고 안도감과 감동이 그녀를 휩쓸었습니다. 저는 정말 그러고 싶어요. 할아버지. 강태우는 일어나 책상을 돌아 나왔고 팔을 벌렸습니다. 민지는 그의 품에 뛰어들었고 수십 년간의 가족 간 분리가 따뜻한 포옹 속에서 녹아내렸습니다. 마침내 그들이 떨어졌을 때 둘 다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고 강태우는 책상에서 봉투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한 가지 더 있어요, 민지야. 내가 DNA 검사를 의뢰했어. 확실히 하기 위해서죠. 결과가 오늘 아침에 도착했어. 민지는 숨을 멈추고 강태우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여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눈이 문서를 훑었고 천천히 그의 얼굴에 미소가 퍼졌습니다. 공식적으로 확인됐어. 그가 감정에 복받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넌 내 손녀야. 그 순간의 기쁨은 문을 세게 두드리는 소리에 의해 중단되었습니다.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강동현이 사무실로 들어왔고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야, 형? 그가 손에 든 종이를 흔들며 요구했습니다. 당신은 이 정원사를 유언장에 포함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강태우는 일어섰고 그의 자세는 곧고 도전적이었습니다. 동현아, 진정해. 네가 알아야 할 것이 있어. 이어지는 몇 분 동안 강태우는 동생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강동현은 충격 속에서 들었고 그의 초기의 분노는 믿을 수 없음과 혼란의 혼합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건 믿을 수 없군요. 강동현이 마침내 말했고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이 모든 세월 이해하기 힘들다는 걸 알아. 강태우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가족이야. 동현아, 우리 가족이라고. 강동현은 민지를 바라보았고 처음으로 그녀를 정말로 보는 듯했습니다. 당신은 그녀의 눈을 가졌군요.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서연의 눈을. 화해의 순간은 밖에서 들리는 유리 깨지는 소리에 의해 중단되었습니다. 세 사람은 창문으로 달려갔고 정원에서 벌어지는 혼란스러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갑작스러운 폭풍이 몰아쳤고 강한 바람이 피해를 입히고 있었습니다. 정원들, 민지가 소리쳤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우리가 뭔가 해야 해요. 망설임 없이 그녀는 밖으로 달려갔고 강태우와 놀랍게도 강동현도 그녀를 바짝 뒤따랐습니다. 비가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가운데 그들은 구할 수 있는 것을 구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식물들을 묶고 섬세한 화단들을 덮고 바람에 쓰러진 화분들을 구조했습니다. 그들이 나란히 서서 자연의 힘에 맞서 싸우는 동안 무언가가 변했습니다. 그들 사이에 존재하던 장벽들이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정원을 불필요한 지출로만 여겼던 강동현도 이제는 민지 옆에서 각각의 식물을 보호하기 위해 싸우고 있었습니다. 폭풍이 마침내 잦아들기까지 몇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치고 젖은 채로 세 사람은 정원 중앙에 모여 피해 상황을 평가했습니다. 모든 것을 복구하는데 몇 주가 걸릴 거예요. 민지가 실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태우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재건할 거야. 이 가족은 이보다 더 큰 폭풍도 견뎌냈어. 모두의 놀라움, 심지어 그 자신의 놀라움 속에서 강동현도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 말이 맞아요. 이 정원들은 단순한 식물 이상이에요. 이것들은 서연의 유산이고 우리 가족의 유산이에요. 민지는 두 남자를 바라보았고 감정의 파도가 그녀를 휩쓰는 것을 느꼈습니다. 거기 손상된 꽃들과 쓰러진 나무들 사이에서 새로운 유대가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비밀과 오해로 갈라져 있던 가족이 이제는 공통의 목적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구름 사이로 해가 비치기 시작하며 황금빛 광채를 상처 입은 정원 위로 드리웠을 때 민지는 새로운 희망의 감각을 느꼈습니다. 앞으로의 도전은 많았지만 그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새롭게 발견한 가족과 함께라면
어떤 장애물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정원은 그들의 삶처럼 다시 꽃 피우기 위해 관심과 인내, 사랑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뿌리는 강했고 역사와 가족의 연결로 가득 찬 풍부한 토양 깊숙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꽃들이 피어날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아름답고 강인하게. 폭풍이 지나간 후 몇 주 동안은 집중적인 작업과 깊은 변화의 시간이었습니다. 민지, 강태우, 그리고 강동현은 나란히 서서 정원에서 일했습니다. 파괴된 것들을 재건하면서 동시에 새롭게 발견한 가족의 유대를 강화했습니다. 어느 햇살 가득한 아침, 민지가 손상된 장미덤불을 가지치기 하고 있을 때 강태우가 얼굴에 미소를 띤 채 다가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우리 강아지. 그가 애정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을 위한 깜짝 선물이 있어요. 호기심에 찬 민지는 할아버지를 따라 아직 복구되지 않은 정원의 한 구역으로 갔습니다. 그녀의 놀라움에 그곳에는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 미경, 외할아버지 상호, 그리고 이모 서연이었습니다. 엄마, 할아버지, 민지가 그들을 껴안으러 달려가며 외쳤습니다. 여기서 뭐 하세요? 눈물을 글썽이며 미경이 딸에게 미소 지었습니다. 강 회장님이 우리를 초대하셨어. 이제 온 가족이 모일 때라고 생각하셨대. 강태우가 다가왔고 그의 얼굴에는 긴장과 희망이 뒤섞인 표정이 있었습니다. 미경 씨, 그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마침내 당신을 만나게 되어 기쁩니다. 당신은 당신 어머니를 많이 닮으셨군요. 긴장된 순간이 공중에 맴돌았고 수십 년의 비밀과 부재의 무게가 그들 사이에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안도감 속에서 미경이 한 걸음 나아가 강태우를 껴안았습니다. 제 딸을 그렇게 잘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가 감정에 복받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눈물을 글썽이며 이 장면을 지켜보던 상호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강 회장님, 저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서연이를 고향으로 돌아가게 설득한 사람입니다. 제 딸을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얼마나 많은 고통을 야기했는지 알겠습니다. 강태우는 나이든 남자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과거는 과거입니다, 상호 씨.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여기 함께 있다는 거죠. 하나가 되어. 그 순간 강동현이 그룹에 합류했고 오래된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다락방에서 이것을 찾았어요. 그가 말하며 상자를 열어 노랗게 변색된 편지들을 꺼냈습니다. 모두 서연 씨에게 보내는 편지들이에요. 형이 수년 동안 써왔던 거죠. 어디로 보내야 할지 모르면서도. 감동적인 침묵이 그룹을 감쌌고 편지들이 나눠졌습니다. 각자 한 장씩 집어들고 사랑, 그리움, 그리고 결코 잃지 않았던 희망에 대해 말하는 구절들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민지는 편지 중 하나를 들고 마치 가족 역사의 실제적인 조각을 만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워요.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이 모든 말들, 이 모든 감정들, 이렇게 오랫동안 보존되어 있다니. 눈물을 글썽이며 강태우가 민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그들이 집으로 돌아왔어. 이 순간에 영감을 받아 민지는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 편지들을 정원의 새로운 프로젝트를 위한 영감으로 사용하면 어떨까요? 모두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추억의 정원을 만들 수 있어요. 그녀가 설명했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열정이 커져갔습니다. 각 구역이 우리 가족 역사의 한 부분을 대표할 수 있어요. 서연 할머니가 가장 좋아하시던 꽃들, 상호 할아버지가 시골에서 기르셨던 식물들, 강 할아버지가 편지에 항상 언급하시는 장미들. 이 아이디어는 열렬한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어지는 날들 동안 가족은 함께 일하며 추억의 정원에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각각의 식물, 각각의 배치는 그들의 공유된 역사의 한 부분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오랫동안 잊혀졌던 이야기들이 되살아났습니다. 미경은 어린 시절의 기억들을 공유했고 서연이 그녀가 사랑했던 도시의 남자에 대해 얼마나 애정을 담아 이야기했는지 전했습니다. 상호는 수년에 걸쳐 그의 딸이 그리움으로 시들어가는 것을 어떻게 지켜보았는지, 그리고 자신의 결정을 조용히 후회했는지를 털어놓았습니다. 어느 날 새로운 정원의 중앙에 어린 참나무를 심으면서 강태우가 놀라운 발표를 했습니다. 생각해봤어요. 그가 가족 구성원 각각을 바라보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우리의 프로젝트를 확장할 때가 된 것 같아요. 단순히 우리 가족의 역사를 보존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다른 이들과 공유하는 거죠. 무슨 생각이세요, 아버지? 강동현이 물었고 그의 호기심이 자극되었습니다. 이 정원의 일부를 커뮤니티 센터로 바꾸는 건 어떨까요? 사람들이 원예에 대해 배우고 도시 환경에서도 자연을 보존하는 것의 중요성을 알 수 있는 장소 말이에요. 워크숍을 제공하고 학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 수도 있고 이제아는 전반적인 열정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특히 민지는 이 아이디어에 감동받았습니다. 정말 멋진 생각이에요, 할아버지. 그녀가 외쳤습니다. 우리는 심지어 정원을 통한 치료 프로그램을 만들어 사람들이 자연과 자신을 다시 연결할 수 있도록 도울 수도 있어요. 이어지는 몇 달 동안 프로젝트는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추억의 정원은 더 큰 공간의 중심이 되었고 강 가문의 역사가 주변 지역 사회와 얽히게 되었습니다. 민지는 커뮤니티 센터의 리더십을 맡았고 그녀의 지식과 열정은 새로운 세대의 자연 애호가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한편 강태우와 강동현은 그들의 비즈니스 인맥을 활용하여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과 자원을 확보했습니다. 정원을 거의 파괴했던 폭풍으로부터 1년 후 가족은 다시 모여 윤서연 커뮤니티 센터의 공식 개관식을 가졌습니다. 그 공간은 이제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무성한 화단들, 현대적인 온실들, 야외 교실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이제 온전히 꽃핀 추억의 정원이 있었습니다. 민지가 개관을 알리는 리본을 자르는 동안 그녀는 모인 가족들과 열정적인 지역사회 구성원들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여정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기회를 찾아 시골에서 온 젊은 여성에서 이제는 단순히 그녀의 가족뿐만 아니라 전체 지역사회를 하나로 묶는 연결고리가 되었습니다. 박수 소리가 공기를 가득 채웠고 꽃들의 향기와 벌들의 윙윙거리는 소리와 뒤섞였습니다. 민지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미소 짓는 얼굴들, 그녀의 보살핌 아래 꽃핀 정원들을 보며 그녀는 감사와 성취감의 물결을 느꼈습니다. 이 정원은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단순한 식물과 꽃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힘, 인내, 그리고 자연이 제공하는 치유력에 대한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그것은 서연의, 강태우의, 그들 모두의 유산이었습니다. 앞으로 올 세대들을 위해 계속해서 성장하고 꽃필 유산이었습니다. 윤서연 커뮤니티 센터의 성공은 모든 기대를 뛰어넘었습니다. 몇 달 만에 이곳은 서울의 랜드마크가 되었고 전국 각지에서 심지어 해외에서도 방문객들을 끌어모았습니다. 민지는 이제 센터의 디렉터로서 한때 황폐했던 정원에서 시작된 꿈이 이렇게 큰 무언가로 변모한 것을 자랑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어느 봄날 아침 민지는 정원을 거닐며 야외 수업 중 하나에서 수분 작용에 대해 배우고 있는 지역 초등학교 아이들 그룹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에 피어나는 열정을 보며 그녀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이 꽃들을 살펴보고 벌들의 활동을 관찰하는 모습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강태우의 목소리가 그녀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녀의 할아버지가 조용히 다가와 있었고 주름진 얼굴에 자랑스러운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끔은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루어냈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강태우는 손녀의 어깨에 팔을 두르며 말했습니다. 네가 해냈어, 민지야. 네 비전, 네 열정,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든 건 너야. 민지가 대답하려는 찰나 강동현이 심각한 표정으로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형, 민지야, 얘기 좀 해야겠어. 그가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방금 사무실에서 전화를 받았어. 진보건설이 이 부지 전체를 매입하겠다는 제안을 해왔어. 그들은 여기에 고급 아파트 단지를 짓고 싶어 해. 민지는 마치 배에 주먹을 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럴 수 없어요. 이곳은 지역사회에 너무나 중요해요. 강태우는 눈썹을 찌푸리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안 금액이 얼마지, 동현아? 상당해요. 강동현이 인정했습니다. 현재 시장 가치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민지는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설마 정말로 이걸 고려하고 계신 건 아니죠? 강태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민지야, 우리는 현실적이어야 해.
회사는 여전히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런 제안은 안 돼요. 민지가 외쳤고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루어낸 모든 것을 포기할 순 없어요. 이곳은 단순한 부지가 아니에요. 이곳은 서연 할머니의 유산이고 우리 가족의 심장이에요. 이어진 침묵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고 멀리서 들리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새들의 지저귀만이 그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마침내 강동현이 놀랍게도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그녀 말이 맞아요, 형. 이곳은 단순한 재정적 자산 이상이에요. 이제 이곳은 우리의 일부예요. 강태우는 동생과 손녀 사이를 바라보며 내적 갈등이 명백히 드러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너희 말이 맞아, 물론.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이런 제안을 거절할 수 있지? 회사는 그때 미경이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센터의 교육 프로그램 코디네이터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하지만 방해해서요. 하지만 여러분이 이걸 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녀는 그들을 센터의 입구로 안내했고 그곳에는 군중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의 놀라움 속에 그들은 지역 주민들, 학생들, 교사들, 그리고 가족들이었습니다. 모두가 플래카드와 현수막을 들고 있었습니다. 윤서연 정원을 지키자, 우리의 센터, 우리의 커뮤니티, 자연 파괴 반대, 이런 메시지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민지는 지역사회의 지지를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한 젊은 여성이 다가와 강태우에게 서류 뭉치가 든 폴더를 건넸습니다. 강 회장님, 그녀가 긴장으로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것은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의 서명입니다. 모두 센터를 지켜달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학교들, 대학들, 그리고 환경단체들의 지지 편지도 있습니다. 강태우는 눈에 띄게 감동받은 채로 문서들을 넘겼습니다. 나는 이곳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하다는 걸 몰랐어. 그 순간 마치 우주 자체가 의견을 내고 싶어 하는 듯 금속성 푸른 나비 한 마리, 민지가 정원에 유치하는 데 성공한 희귀종가 부드럽게 강태우의 어깨에 앉았습니다. 강동현이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자연도 센터를 지키는 데 한 표를 던진 것 같네요. 강태우는 나비를 바라보고 그 다음 군중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 넓은 미소가 퍼졌고 그의 눈은 새로운 결의로 빛났습니다. 동현아, 그가 말했습니다. 건설사에 전화해. 윤서연 커뮤니티 센터는 매각하지 않을 거라고 전해. 어떤 가격에도. 군중은 환호와 박수로 터져 나왔습니다. 민지는 할아버지를 껴안았고 기쁨의 눈물이 그녀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이어지는 날들 동안 센터를 지키기 위해 하나로 뭉친 지역사회의 이야기가 퍼져나갔습니다. 기자들이 취재를 왔고 지역 정치인들이 지지를 표명했으며 심지어 기업들도 후원과 파트너십을 제안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민지가 강태우, 강동현과 함께 정원을 걸으며 센터 프로그램을 더욱 확장할 계획을 논의하고 있을 때 그녀는 추억의 정원에 심은 어린 참나무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알아요. 그녀가 어린 나무의 줄기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나무를 심었을 때 그저 연약한 묘목에 불과했어요. 하지만 지금 보세요. 얼마나 튼튼하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지. 강태우가 이해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가족처럼, 이 센터처럼 말이지. 강동현이 미소 지으며 형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회사처럼요. 형이 놀라실 거예요. 센터를 지키기로 한 우리의 결정을 듣고 얼마나 많은 새로운 고객들과 파트너들이 우리를 찾아왔는지. 옳은 일을 하는 것이 비즈니스에도 좋을 수 있나 봐요. 민지는 큰할아버지들을 바라보며 사랑과 감사의 물결을 느꼈습니다. 서연 할머니가 여러분들을, 우리 모두를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해가 지기 시작하며 하늘을 분홍빛과 금빛으로 물들이는 동안 세 사람은 그대로 서서 정원을 거닐고 있는 사람들을 지켜보았습니다. 소풍을 즐기는 가족들, 손을 잡고 산책하는 연인들, 뛰어다니며 웃고 있는 아이들. 민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유산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한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과거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가꾸고 미래를 위한 씨앗을 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녀의 가족과 전체 지역사회를 하나로 묶은 이 정원에서 그녀는 윤서연의 유산이 앞으로 올 많은 세대들을 위해 계속해서 꽃피울 것임을 알았습니다. 윤서연 커뮤니티 센터를 구하기 위해 지역사회가 하나로 뭉쳤던 그 날로부터 5년이 지났습니다. 시간은 변화와 성장,
그리고 한때 잊혀진 동네의 심장이 된 정원에 새로운 꽃들을 가져왔습니다. 가을의 햇살 가득한 아침, 민지는 정원의 구불구불한 길을 걸었습니다. 나무에서 부드럽게 떨어지는 황금빛 잎이들을 바라보며 그녀는 추억의 정원에 있는 참나무 앞에 멈춰 섰습니다. 이제는 하늘을 향해 장엄하게 뻗은 가지를 가진 튼튼한 나무로 자라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민지는 속삭였습니다. 매일 아침 하듯이 나무의 줄기를 만지며 이것은 그녀의 개인적인 의식이었습니다. 한 번도 만난 적 없지만 이곳 곳곳에서 그 존재를 느끼는 할머니와 연결되는 방법이었습니다. 또 나무랑 얘기하고 있어? 남편 준호의 장난스러운 목소리에 민지는 놀랐습니다. 그는 2살 된 딸 소희를 안고 다가왔습니다. 민지는 미소를 지으며 딸을 받아 안고 준호에게 다정한 키스를 했습니다. 당신도 알잖아요. 이건 단순한 나무 이상이에요. 우리의 과거와의 연결이고 미래를 위한 우리의 기반이에요. 준호는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여보.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오늘 여기 모인 거잖아요. 그렇죠? 민지는 동의했습니다. 감정의 파도가 그녀를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끼며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축하와 새로운 시작의 날이었습니다. 아침이 깊어갈수록 센터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가족들, 친구들, 지역 주민들이 모두 밝은 미소와 따뜻한 포옹을 나누며 도착했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흰 머리가 되었지만 여전히 눈빛이 반짝이는 강태우와 강동현이 입구에서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미경과 상호는 가족과 더 가까이 지내기 위해 서울로 이사 온 후 대규모 지역 만찬의 테이블을 정리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서연 이모는 새로 준비된 화단에 새 묘목을 심고 있는 아이들 그룹을 감독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모였을 때 민지는 즉석에서 만든 작은 무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팔에 앙인 소희의 편안한 무게와 옆에 서 있는 준호의 묵묵한 지지를 느끼며 가족과 친구 여러분 환영합니다. 그녀는 감정이 묻어나는 또렷한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윤서연 커뮤니티 센터의 5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모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 역사의 새로운 장을 시작하기 위해서도 모였습니다. 그녀는 잠시 멈추고 주변의 주의 깊게 듣고 있는 얼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눈에서 사랑과 자부심, 기대감이 반영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5년 전 이곳은 한 가족의 사랑에서 태어나고 지역사회의 힘으로 키워진 단순한 꿈에 불과했습니다. 오늘날 이곳은 희망의 등대가 되었고 자연의 힘과 인간의 연결에 살아있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민지는 그 후 강태우와 강동현을 향해 돌아서서 그들을 무대로 초대했습니다. 사랑하는 할아버지들, 당신들은 우리를 믿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곳을 변화시키기로 결정했을 때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비전을 더욱 확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녀는 천으로 덮인 큰 모형을 가리켰고 준호가 즉시 그 천을 벗겼습니다. 관중들은 놀라움과 감탄의 탄성을 질렀습니다. 여러분께 윤서연 환경지역사회연구소의 미래를 소개합니다. 민지는 자부심을 담아 발표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키워온 원칙들을 전국 그리고 그 너머로 전파할 연구와 교육의 중심지입니다. 모형은 현재 센터의 조화로운 확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새로운 연구시설, 현대적인 교실, 확장된 보존구역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기존의 정원들과 완벽하게 어우러지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강태우는 눈물을 글썽이며 손녀를 껴안았습니다. 서연이가 정말 자랑스러워할 거야, 민지야. 넌 우리의 유산을 보존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장 대담한 꿈을 넘어서게 만들었어. 평소에 더 과묵한 강동현도 눈에 띄게 감동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연구소는 미래 세대를 위한 우리의 선물이 될 거야. 자연에 대한 사랑과 지역사회에 대한 배려가 항상 함께 갈 수 있는 곳이지. 축하 행사가 음악, 춤, 이야기 나누기와 함께 계속되는 동안 민지는 잠시 자리를 떠나 모든 것의 시작이었던 난초 화단으로 걸어갔습니다. 이제 만개한 꽃들이 오후의 햇살 아래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항상 지니고 다니던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할머니 윤서연이 수년 전에 착용했던 그 목걸이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슴에 대고 잡았습니다. 그 순간 민지는 그녀 이전의 모든 세대와 그녀 이후에 올 모든 세대와의 깊은 연결을 느꼈습니다. 할머니,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우리가 할머니의 유산을 잘 지키고 있기를 바랍니다. 정원에 대한, 삶에 대한 할머니의 사랑이
어쩌면 할머니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꽃 피웠어요. 그리고 계속 꽃 피울 거예요. 약속드릴게요. 부드러운 바람이 정원을 스쳐 지나가며 꽃들을 부드럽게 춤추게 했습니다. 민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치 할머니의 조용한 대답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축하 행사로 돌아가면서 민지는 자신의 가족과 합류했습니다. 혈연으로 맺어진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놀라운 여정의 일부가 된 모든 사람들과 함께 그녀는 정원 길을 뛰어다니는 아이들, 나무 그늘 아래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노인들, 새로운 프로젝트에 열정적인 젊은 자원봉사자들을 지켜보았습니다. 이 정원은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단순한 장소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자연과 인류가 함께 번성할 수 있는 미래에 대한 살아있는 약속이었습니다. 사랑의 힘, 인내, 그리고 주의와 희망으로 심어진 모든 씨앗 속에 존재하는 치유력에 대한 증거였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며 하늘을 분홍빛과 금빛으로 물들이는 동안 민지는 소희를 팔에 안고 준호와 함께 손님들 사이를 걸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윤서연의 유산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꽃 피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생명이 감동을 받고 새로운 씨앗이 심어질 때마다 그 유산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퍼져나가고 세상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한 번에 하나의 정원씩,